전진하거나 죽어라. 이것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지휘관들은 크렘린궁에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그 와중에 나라의 군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무언가가 러시아 군대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130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의 희생에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절박하며 희생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패한 전쟁을 지속하려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 내부에는 큰 압박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인물의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휘관이 통화 중에 한 말을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즉 HUL이 도청하여 2월 15일에 공개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플러스가 있잖아. 대체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미쳤어? 러시아 지휘관이 소리칩니다. 거절이라니? 무슨 소리야? 앞으로 가. 시발. 당장 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점에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들이 파괴될 것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으로 무작정 돌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 구역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더 드러나는 점은 이 지휘관이 병사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이나 전술적 후퇴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러시아 돌격대가 상황에 맞게 적응해 생존 확률을 높일 새로운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러시아는 전진만 추구하며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외에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병력을 잃은 절박함이 결국 러시아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 절박함은 더 빨리 보고해야 하는 상부를 두려워하는 지휘관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젠장, 보고서 제출해야 해 라고 지휘관이 도청된 통화에서 외칩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생명 걸고 서류만 하는 일입니다. 지휘관에게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병사들이 단 몇 비트라도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상관에게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고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군이 전멸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텔레그램에서 말했듯이 이 통화의 도청은 러시아 부대의 사기와 심리 상태가 극도로 낮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푸틴의 군인들은 싸움을 원치 않지만 표창과 보고에 더 관심이 있는 지휘관들에 의해 강제로 공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 군대가 사기가 바닥인 의욕 없는 병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 거지 같은 거부자들, 이 원숭이들아,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소리치고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저기로 돌격해라. 즉,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푸틴에게 우리가 드론에 맞아 죽은 그 지점까지 단 몇 피트라도 전진했다고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현실이며 러시아가 이미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에 푸틴과 맞섰던 수많은 정치인들처럼 러시아에 남은 것은 오직 고기 분쇄기 전술뿐입니다. 즉, 총알 바디들을 죽음의 구역에 내던지는 야만적인 전략뿐입니다. 다음 희생자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탄약과 드론을 소진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 러시아의 여름 공세로 함락될 예정이었던 이 도시는 아직도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푸틴이 예상치 못한 잔혹한 전투가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우크라이나 공수군 제7 신속대응군단의 통신 책임자인 볼로디미르 폴라비 대령이 말했듯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에서의 인명 소모식 공격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축선에서 적은 매달 약 6,000명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로 2개 완전 전력 여단에 해당합니다. 손실 비율은 우리에게 유리하며 대략 1대 6이라고 폴라비 대령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투 속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사할 때마다 약 1.3명이 부상당해 100명 전사 시 130명 부상입니다. 이는 끔찍한 비율입니다. 끔찍하다는 말이 푸틴이 군대에 하는 일을 잘 설명합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 러시아군을 집어삼키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압박입니다. 크렘린에서 군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진하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압박이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상 끝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HUR과 도청한 통화 전체에서 그 압박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위협을 사용해 병사들을 앞으로 내몰던 그 지휘관도 자신의 부하들 중 일부를 신경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존재했을지도 모를 연민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전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러시아군의 잔혹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효과가 있지만 러시아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봤습니다. 대신 러시아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논의한 거부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고의든 무능력 때문이든 자국민을 빠르게 죽인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월 30일 러시아 군대가 병력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는 푸틴이 만든 기계가 잔혹함과 강압에 의해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들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고기, 분수에게 던져질 고기로 전선에 다시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남은 가족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편과 아들을 걱정하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전역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청원 중 하나에서는 러시아 내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위, 즉 대중에게 숨겨진 문제에 대해 군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치면서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10월 보고서에서 모스크바 타임스는 최소 100명의 러시아 장교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하를 처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교들이 병사들에게 은행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는데 명목상으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장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은행 계좌에는 푸틴의 전쟁에 지원해서 받는 두둑한 보상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 돈을 병사들의 목숨이나 남겨진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부패한 장교들의 주머니로 보내는데 충분합니다. 군대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푸틴과 부하들의 압박이 러시아 군대의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휘관과 그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 사격지대에 돌진해서 조국을 위해 죽으라는 것이죠. 러시아 군대 내에 이런 대혼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살상지대가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푸틴이 군대에 가하는 압박이 병사들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형이 있습니다. 여러 겹의 방어선이 땅 자체를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함정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병사들은 보통 차량도 없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탄카로, 우크라이나에서 얇은 철조망이 네트워크를 이뤄 러시아 병사들의 옷과 발을 걸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대한 철조망 뭉치들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크라이나 부대가 터널에 숨어 매복해 있거나 드론을 조종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운 좋게 탱크나 장갑차를 가진 경우 곧 드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지뢰, 대전차호, 용치 등 징역을 늦추기 위해 설계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뢰는 궤도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 중 일부는 정찰 임무를 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을 적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FPV 드론들이 갇힌 전차와 고립된 병사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사망은 불가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을 드론과 포병의 매복으로 유인하기 위해 살상지대를 만듭니다. 이 인간 비참함의 황무지에 들어오는 대다수에게는 탈출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1월 25일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살상지대는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압박 때문이기도 합니다. 푸틴이 병사들을 투입해 스스로 대량 학살을 자초하지 않았다면 이 살상지대는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살상지대 무력화 대체 전술을 전혀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영토 확보만 지시받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일이 2월 HUR가 포착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윗선의 압박이 아랫사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군대는 푸틴의 전쟁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2월 16일까지 러시아 군인 125만 4,450명이 사망, 부상, 포로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터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러시아가 이미 패배한 전쟁의 재단에 희생된 병력이 130만 명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약 45일에서 46일이 더 걸릴 것입니다. 푸틴은 이 살육기계를 계속 돌리려 필사적입니다. 이제 자신의 군대뿐 아니라 러시아 자체도 무너뜨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더 많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가 유익하다면 구독하고 영상을 챙기세요. 그렇다면 푸틴은 패전으로 끝날 전쟁을 어떻게 러시아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국가 붕괴의 재앙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세 단어, 비밀 대규모 동원입니다. 2월 13일 텔레그래프 보도에서 영국 군사 전문가 해미시드 브레톤 고드는 러시아가 푸틴의 패망한 대의명분 때문에 자원병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수 모집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1월까지 18만 명의 죄수를 전쟁에 동원했고 감방도 점점 비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3국에서 최대한 많은 병사 모집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 공급원은 푸틴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해 러시아가 교체해야 할 자원병 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드브레튼 고든에 따르면 매달 약 3만 5천 명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원령은 이 압박이 초래한 위기에 대한 푸틴의 해답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4년간의 소모전 끝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지친 걸 알면서 대대적 발표나 애국적 참전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브레튼 고든이 설명하듯이 정보기관 내 정통한 재소식통들에 따르면 동원령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이 은밀히 동원령을 시행 중인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에 약 13만 명씩 징집하던 기존의 연 2회 징집 주기는 징집되는 남성의 실제 숫자를 감추기 위해 순환식 징집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드브레튼 고든은 이 은밀한 동원 방식이 푸틴이 2022년에 명령했던 부분 동원령보다도 더 규모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보통 후방 임무와 인프라 보호를 담당해야 할 예비군들을 러시아가 최전선으로 강제로 내모는 것을 포함합니다. 푸틴은 소모적인 우크라이나 작전을 위한 단기적인 해법, 즉 자신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방어로 인해 무너진 군대에 병력을 투입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력 보강을 위해 푸틴은 여전히 승산 없는 전쟁에 러시아의 미래를 희생하고 최전선에 투입돼선 안 될 병사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병사들이 징역을 거부한 이유가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들은 영화 클로크의 단테처럼 오늘뿐 아니라 어느 날에도 여기 있을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 전쟁연구소 ISW는 크렘린이 순환 동원 방식으로 예비군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드브레튼 고든의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ISW는 러시아가 거의 4년간 돈을 주고 싸우게 한 방식이 점점 효과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에게 돈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예비군을 강제로 전쟁에 투입하는 편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 해결책이며 동원 가능한 예비군 수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큰 문제는 푸틴의 새로운 징집 전략이 전장에서 실제로 러시아를 죽이고 있는 그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러시아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푸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 지적처럼 푸틴이 동원 전술을 비밀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동원령은 2022년 9월에 부분적으로만 시행됐음에도 이미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쉽게 이길 거라던 나라에서 왜 군인들이 강제로 전선에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푸틴이 지금 진행 중인 동원령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그것은 이미 러시아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푸틴이 구식이고 불충분한 전략으로 자신의 군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더 많은 고기, 분쇄기에 넣을 고기를 필요로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비밀 동원령이 러시아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즉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공개된다면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인 전 HUR 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9월에 크렘린이 동원령 반발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인들의 즉각적 반란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원령을 실시했을 때 즉각적으로 여론의 반발 때문에 이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러시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부다노프는 주장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통해 러시아에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동원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오르 페트렌코가 더 게이즈에 쓴 것처럼 러시아 국가의 안정성은 이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트렌코에 따르면 푸틴의 동원령은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들과 맺고 있던 사회적 계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벌어졌던 특별 군사 작전이 이제는 수백만 러시아 가정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가선 안 될 전선으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푸틴이 약속한 승리를, 그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달성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원령이 공개되면 러시아 내 전쟁 지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푸틴의 비밀스러운 절박한 전술이 국가와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노동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베트렌코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사상자가 러시아 노동력의 최소 2%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푸틴 침공과 직접 관련 없는 대부분 산업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푸틴이 만들어낸 전쟁 경제는 약함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의 모든 건강한 남성을 빨아들이는 만족을 모르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있지 않다면 무기와 장비를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적 자원 소모로 러시아의 다른 산업들도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는 그 압박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명으로 포브스가 말하는 국가 인구의 안정적인 대체를 위해 필요한 평균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푸틴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병사가 사망해 러시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전시 경제 문제까지 더해지면 러시아 경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붕괴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 인력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23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의존했던 중앙가시아 등 노동력 공급원도 격차를 메우지 못해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의 인력 모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인도 시민 약 7만 2천 명이 러시아 취업 비자를 받았으며 이는 전쟁 전인 2021년의 5천 명과 비교됩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으로 스리랑카에서 인력을 모집 중이지만 이런 시도는 모두 헛수고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서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해외에서 오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한 일자리를 가져야 할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 승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백만 러시아 남성이 목숨을 잃어 출산율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존자들은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로 돌아올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남성들이 죽어가며 자아를 잃고 있지만 압박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푸틴이 지고 있는 전쟁은 붕괴되었고 남은 것은 그가 온 나라를 빠뜨린 끊임없는 혼돈의 상태뿐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러시아의 취약함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경제적 압박, 분리주의 열망, 사라지는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러시아는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러시아 내부 붕괴 영상을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